안녕하세요, 칼씨입니다. 오늘은 답답한 집을 좀 나와서 강원도에 있는 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별장은 아니고요. 제 지인이 잠깐 빌려준 별장에 와서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컨텐츠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제가 하는 투자에 대한 방식을 이제 드디어 제 스스로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 주식에서 1억 8,400 정도,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 세전입니다. 약 5,500만 원 정도, 총 2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에 제가 갖고 있던 시드머니가 한 7에서 8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한 10억 정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체급이 됐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시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 팔로우하고 있고 다양한 투자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왜 이런 방식이 주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투자에서는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의 방식이 워렌 버핏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하지만 그분은 장기 투자를 하시고 저는 약간 스윙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좀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렌 버핏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제가 워렌 버핏을 추종한다고 말씀드릴 수 이유는, 저는 사업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주식회사라는 건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건 사업 모델을 갖고 있죠. 사업 모델이란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 전 과정을 어떤 방식과 프로세스와 인프라스트럭처로 구현을 해내느냐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모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딥하게 뎁스 있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저희 유튜브에서 강조드리는 게 경제적 해자, 경쟁 우위,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들, 기업들, 투자할 대상들을 선별할 때 재무제표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숫자로만 쓰여져 있지만 그 숫자들을 읽었을 때 이 기업이라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림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재무제표에서 숫자들의 행간, 그 라인과 라인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해석을 해보면 이 회사가 비록 경쟁사 분석을 하기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경쟁 다이나믹스 속에서 얼마만큼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고 그걸 지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경쟁사 대비 어떠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무제표 분석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략이라든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앵글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회사는 적어도 망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을 한 50개 정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워렌 버핏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투자에 대한 기간입니다. 사실 이게 일반 개미들한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워렌 버핏은 항상 단 10년을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단 1초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었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2, 3년에 한 번씩 이벤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벤트가 있냐? 일단 결혼이라는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2, 3년 지나면 또 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돈을 또는 이제 큰 돈을 써야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집이 부자라서 부모님께서 집을 물려주신 경우다,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저 하나 스스로 믿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집에서 시작해서 애 낳으면 또 집 한 번 옮겨야 되고, 애 좀 크면 어디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도 사야 되고, 이런 지불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이제 이벤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년을 바라보는, 30년을 바라보는 이런 장기 투자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쨌거나
투자 시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이벤트에 한 번씩 돈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막 10년, 20년간은 그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주식으로 이제 총 돈을 벌다 보니까 총 자산이 이제 10몇 억이 넘어갔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이제 아기가 생기면서 집을 더 크게 옮기다 보니까 여전히 뭐 월세이긴 한데 전세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제 총 투자 자산을 좀 줄이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라든가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이제 제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을 선별하는 철학이라든가, 기업을 일단 선별했을 때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매수를 의사결정하는 것까지는 워렌 버핏의 방식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한 5%에서 많게는 20% 정도의 수익률이 오면 그게 두세 달 아닐지라도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방식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매번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정말 시장 장세가 뭐 약간 공포장이 조성이 되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저도 장기 투자를 하겠는데, 지금 장세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사는 주식들은 가치 대비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만 하이 인플레이션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장기 기간 동안의 장기 투자보다는 오히려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초량 기업 같은 경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초량 기업은 이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뭐 최근 들어서는 SK 하이닉스, 한국에서는 미국 주식에서는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이렇게 굉장히 대중의 관심이 모여있고 쏠려있는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저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 기업들은 이미 굉장한 체급과 펀더멘털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알려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투자의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주식이 하이닉스고 엔비디아고 이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붙게 되죠. 그래서 물가에만 인플레이션이 붙게 되는 게 아니라 주식에도 인플레이션이 붙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세가 좋을 때는 이 고평가된 시장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60만원 찍고 나서 52만원대까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어제 기준인가 한 55만원, 56만원 회복한 것 같은데,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가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을 되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50만원에 사서 60만원에 팔게 되는 그런 게임을 지금 대부분 대중들은 하고 싶어 하시죠. 또는 60만원에 올인해놓고 이게 70만원, 80만원 혹은 12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임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비싸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짜 지금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일리도 있어요. SK 하이닉스 지금 PER 자체가 뭐 7배, 8배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 있는 뭐 팔란티어라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싸지 않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짧게 지난 5년 동안 대체 이 회사가 벌어들였던 순이익만 놓고 봤을 때 얼마만큼의 이 변동성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셨을 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급이 틀어지고 그에 따라서 과잉 생산 이슈가 촉발되고 가격이 폭락하고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지금 PER이 7배, 8배라고 한들 이익이 지금보다 반토막이 나면 지금의 이 주가는 저스티파이가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저 같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맹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진짜 SK하이닉스가 120만원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셋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
내가 어차피 자신이 없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저 투자는 리스크가 높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거기 주식이 5배를 가고 10배를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뭔가 좌절을 한다거나 내 투자 방식에 대해 확신이 좀 더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까지 이미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제가 이전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포티넷이라든가 부즈알렘, 그 다음에 트랙스 이런 회사들은 미국 주식을 하는 한국 사람 또는 심지어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전체 투자 인구의 10%도 잘 모르는 회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우량한 초우량 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투자 수급이 엔비디아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만큼씩 붙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스윙에 또 민감해요. 근데 그 스윙이란 게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만약에 초저가에 살 수 있다면 단기 내에 뭐 짧게는 1, 2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두세 달 안에 10에서 20% 선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한 해에 딱 10번만 성공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스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1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주식에 2, 3억 정도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주식당 뭐 3억이라고 치면 3 곱하기 3, 9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총 10억이 있으니까 1억 정도는 여유로 가져간다고 치고, 그럼 이 주식당 3달에, 즉 기간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제가 보통 3달까지 간 경우는 없는데 기간을 3달로 보수적으로 잡아보고 수익률도 보수적으로 한 10%만 잡아보겠습니다. 5% 벌 때도 있고 15%, 20% 벌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엑셀 한번 돌려봤어요.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3가지 주식에 10% 수익률을 붓고 또 한 번 붓고 또 붓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전체 자산에 대한 연간 수익률은 33%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단위 복리가 붙게 되고 그럼 3년에 한 번씩 100%가 넘는 수익률을 벌 수 있게 되죠. 이게 지난 3, 4년간 제가 한 푼도 없이 시작했다가 이 1억을 찌들을 모아가지고 한 지금의 12억, 14억, 15억 이렇게까지 늘려왔던 가장 큰 핵심적인 수익을 내는 방식의 골자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경제적 혜자가 정말 있는 회사냐, 이 경쟁 엣지, 경쟁에 대한 역량이란 게, 경쟁 우위라는 게 정말로 존재하는 회사냐,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정말 건전하고 검증이 되는 회사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말 초우량 기업들을 50개 정도를 놔두고 그 다음에 정말 가치 대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지까지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지난 뭐 수년간 또는 이제 제 커리어 전체 10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한 달 뭐 한두 달 공부하신다고 단기간에 알긴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 유튜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신다면 그런 노하우들이라든가 그런 고민들, 파인딩스들을 제가 항상 이 유튜브에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